안녕하세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코로나19 심리지원단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진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나의 마음 건강은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달에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어떠한 것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함께 조사한 결과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경험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계획된 일을 제대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많이 비슷하시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정확한 정보나 가짜 뉴스로 인한 혼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수익 감소나 가계 빚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런 여러 영역에 대한 걱정,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영역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상황들은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걸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내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는 이 자체는 감염병 재난이지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심리 사회적인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실업을 경험하신 분들, 휴직을 하게 되신 분들, 또 근무 시간이 감소하거나 또 취업 기회를 잃고 또 불확실한 어떤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세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니 그동안에 이렇게 돌봄이 필수적인 대상들, 아동이라든지 또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들은 이 돌봄의 공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건강이나 정신건강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또 돌봄의 위기로 그 결과로 인해서도 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반응이고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고립감을 경험하시다 보니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계의 여러 학자들 또한 이 코로나19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파고를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차례로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초기부터 현재까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네 번째 파고는 바로 심리사회적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이런 여러 신체 건강이나 우리의 소득 감소나 뭐 어떤 기존의 어떤 장애나 이런 많은 영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은 이 초기부터 현재까지 특히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게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신건강의 위험 요인은 증가하고 보호 요인은 감소하니 결국은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정신건강을 돌봐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돌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분기별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도 3월에는 이 코로나19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보면 이 어떤 이 대유행 시기에 따라서 두려움이 감소했다, 또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장기화되면서 2022년도 3월, 6월 이 조사들을 보면 점점 두려움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차 두려움은 감소하는 것이 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은 어떤가 보면 초기에 굉장히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보면 이때 생활 방역이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불안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2차 대유행 때 또 올라가고 또 이런 이제 반복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불안이란 요소 또한 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불안감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어떤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인데요. 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이 국민들이 또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우울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우울이다 이런 어떤 명명을 하기도 하는 등 우리가 많이 이제 신드롬처럼 이걸 경험을 하다 보니 이렇게 명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런 반응이고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울은 아까 살펴본 두려움이나 불안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울은 좀 지속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우울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것은 어쩌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전 세계인이 함께 경험하는 공통의 고민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살 생각인데요. 이 자살 생각도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 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최근 2022년 6월 조사를 보면 자살 생각이 다시 내려가다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특히 2022년 6월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이루어진 첫 번째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해방감과 어떤 이런 여가 생활도 즐기시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즐거운 활동도 하시게 되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코로나19로 많은 이제 타격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해서 그렇게 어떤 상황이 달라지거나 즐거움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19는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장기화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특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실 수 있는 주변의 여러 취약한 계층들,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을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어떠한 것인가? 자,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감염병 재난입니다.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외상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들은 비정상적인 이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우울감을 경험하신다거나 나가면 불안하다거나 또는 감염될까 두렵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들을 경험을 하고 계시다라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재난 생존자들이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대표적으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나 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나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1년 이내에 가벼운 정도의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을 하시지만 이후에 대부분은 회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실질적인 정신질환의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재난 생존자들에게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조기 개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이 스트레스 반응이지만 이게 만성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기적인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나는 이때에 어떤 지지적인 개입을 잘 받을 때 우리는 잘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에도 개입을 받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않거나 내가 어떤 대처를 하지 않는다라면 아주 소수의 10에서 20% 정도의 이런 소수에서는 집중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어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 방식들을 잘 익히신다라면 이러한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잘 보호하고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함께 마음건강 지키기라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마음건강 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마음건강 수칙인데요. 총 7가지 수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히 나눠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일상,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냥 불만을 갖거나 여기에 분노감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확한 정보, 이때도 너무 많은 정보나 불확실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하루에 한두 번만 아주 정확한 정보라면 예를 들자면 질병관리청이나 재난본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믿을 만한 출처에서 나온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방역 지침에 관심을 기울이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라면 내가 감염되거나 하는 어떤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뻔한 얘기여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와 마음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신체적인 활동, 특히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규칙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면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것, 이것만큼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지는 취미나 여가를 가져보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즐거워지는.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취미나 여가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이걸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개개인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동적인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개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즐겁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게 하는 아마 취미나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꼭 하나씩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자, 신체 활동인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이 마음 건강 지키 수칙 중에서 이 다섯 번째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하는 이 규칙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적당한 신체 활동은 우리의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체 건강을 통해서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이런 시기에 매우 중요한 수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외부에서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걷기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신체 활동은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하고 자꾸 이제 만나서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만나던 내 지인들과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보호 요인이라고 하죠. 즉, 그것은 사회적 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연결감을 유지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내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있다.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내가 너무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을 또 도움을 또 주실 수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시고요. 특히 이런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있는데요.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와 같은 이런 무료 상담 전화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전화 상담을 하는 위기 상담 전화입니다. 그래서 핫라인이죠. 그래서 이 번호를 기억하셨다가 꼭 내가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할 때도 이 전화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이런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심리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코로나19 우리의 마음 건강은 괜찮은가요?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 건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영상을 보시고 좋은 대처 방법들을 잘 스스로 실천하셔서 이 코로나19로부터 함께 마음 건강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